전선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야야 나무하냐 바르게 세바랴 사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늘 천천안을 비롯해서 불교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저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 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애가 태어나서 그 태어나서 문제, 태어난 다음에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모유 수유의 현실, 우리나라 애기 어머니들의 젖을 먹이느냐, 모유 수유 젖을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들은 어떻게 있느냐, 그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모유 수유의 현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선 이걸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로 해요. 그럼 어떻게 현실이 어떠냐, 그걸 이제 보면은 2019년 10월에 대한심신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모유 수유율,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머니 젖을 먹이는 그런 현실이 어떠냐, 생후 일주일 동안을 먹이는 어머니가 전체 16.1%, 놀랄 숫자예요. 그 다음 생후 2주에는 36.5%, 생후 3주에는 40.3%. 그럼 뭘 먹이느냐? 분유, 우유를 먹이는 거야. 분유 수유하는 게 어떤 수치가 나왔느냐? 생후 일주일 동안을 83.9%, 생후 4주까지는 59.6% 서서히 줄긴 줄어요. 그 다음에 생후 태어난 지 1개월까지는 36.6%가 어머니 모유를 먹였고, 태어난 지 2개월까지는 34.5%, 그 다음 점점 줄어가요. 3개월 때까지는 30.5%가 젖을 먹이더라.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모유 수유, 어머니 젖을 먹이는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더냐? 5.4개월이 되더라. 근데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거는 6개월이 좋다. 6개월 동안은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2년 동안 먹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머니들이 어머니 젖을 직접 먹이는 것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면 세계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평균은 38%가 되더라. 38%의 산모들이, 애 낳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젖을 먹이더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들은 전체 18.3%더라. 그러니까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쭉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젖을 먹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그럴 만한 조건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대부분 아기가 산모와 떨어져 있게 된다. 그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치도 이제 좀 나오기는 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먹이는 것이 이제 그 횟수가 적어지고 보질 못하니까 그렇더라. 그다음 두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상승하니까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못 먹이더라. 세 번째, 관련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재하는 그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이고 모유 건강에 대한, 또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36.2%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산 연령이 증가하니까 고위험이 많은 나이에서 출산하다 보니까
이게 모유를 잘 먹이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더라. 또 다섯 번째, 배우자 및 가족들의 지지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우유를 안 먹이면 아까 뭐라 해서 분유를 먹인다 그랬잖아요. 분유. 분유가 80%가 넘잖아요. 분유 먹이는 게. 그러면은 그럼 모유 수유가 어떻게 좋은데 그러느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 그랬더니 신생 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이상적인 음식이 어머니 젖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 6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한 다음에 고형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해라. 2년까지 먹이는 것도 가능하면 좋다. 그럼 모유 어머니 젖을 먹이는 데 대한 장점은 뭐가 있느냐? 병원에 갈 일이 적어진다. 당뇨병이 예방되고 비만이 예방되고, 어린이들이 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 젖을 안 먹고 분유 우유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크론 병 같은 일반 만성 질환이 많다. 그럼 크론 병이 뭐냐?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크론 병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으로 모유를 잘 먹이면 두뇌 발달에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또 있느냐? 좋은 점, 면역 성분이 들어가 있어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장점이. 아이에게 돌아가는 장점이에요. 그럼 산모에게 유익한 점들은 뭐가 또 있느냐? 첫째, 애를 안고 먹이니까 서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고 애와 정신적인 교류가 잘 돼서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분만 후에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젖을 먹임으로 해서 산후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장기적으로 산모의 건강에 유익하다. 골다공증이 없어진다. 난소암을 해소할 수 있다.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킨다. 거기다 또 비만의 염려가 없어진다. 왜? 이게 이제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면 임신 전에 정상적인 몸으로 빨리 돌아간다. 애 낳고 살이 찌고 비만해지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젖을 먹이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좋은 점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또 봤고, 그러면 모유를 먹일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그대로 아기에게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맵고 빨간 음식을 먹이지 마라. 김치, 고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건 좋지 않다. 애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 그럼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 설사나 배앓이가 유발한다. 또 요게 심해지면은 매운 걸 많이 먹고 김치,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아기의 항문 주위가 헐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페인 음료, 커피, 차 종류, 코코아, 약, 탄산 음료, 초콜릿 같은 것을 먹지 마라. 그러면 아기의 숙명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음주, 흡연, 술 먹는 게 안 좋다. 음주 1시간 이내 이게 모유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술 먹으면 1시간쯤 됐을 때 젖으로 그 성분이 나가지고 애가 젖을 먹으면 애가 술 취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흡연은 애기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 젖이 덜 나오고 모유량이 감소되고, 이제 아빠가 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간접 흡연의 효과가 있으니까 갓난 애가 돌연사를 하고 중이염, 귓병이 앓게 되고 호흡기 질환이 온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니까 애기 아빠는 애 근처에 가서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더군다나 애기 엄마는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먹지 말아라. 수은 함량이 많은 참치, 가물치, 옥돔, 메기, 쏘리 같은 거는 삼가해라. 이거는 아기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 음식,
식혜, 꿀, 설탕. 단 음식은 유전을 막고 젖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막고 모유량을 크게 줄게 한다. 엿기름, 홍산, 인삼 등도 모유량을 젖을 나오는 양을 줄게 만든다. 여섯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새우, 게, 우유, 달걀, 흰자, 땅, 콩, 돌 이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일곱 번째,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애에게 같이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참외, 복숭아, 자두, 살구. 이것들은 뭐 성질이 냉한 것들은 성질이 냉한 찬 음식이라 그래요. 차게 냉장고에 넣었다 찬 음식이 아니라 음식 자체의 성질이 찬 거예요. 참외, 복숭아, 자두, 살구. 요거는 아기에게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그 다음 지방이 많은 음식, 튀김, 기름에 튀긴 음식, 피자, 케이크 등 고지방 음식은 젖을 적게 나오고 젖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젖 몸살이 난다. 아홉 번째, 모유수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조심해라. 응? 의사와 약사나 의사의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산모가 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또는 애 젖을 주는 엄마가 약을 먹을 때는 약사와 의사에게 상의를 해라. 그다음 열 번째,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이것은 카페인과 인공 색소 때문에 영향이 나쁘게 미쳐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모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어라. 붉은 살코기라든지 닭 가슴살이라든지 콩, 두부 이런 거를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러려면은 남편들도 애기 아빠들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저 애를 가지고 있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며느리가 있다든지 또는 아내가 있는 분들께서는 붉은 살코기도 잘 사주고 닭고기 사줄 때는 닭 가슴살 연한 걸 사주고 콩과 두부 종류를 잘 먹게 해가지고 아기가 건강히 자라서 이날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근데 아기 젖을 굶고 옛날에는 그런 게 애를 하도 많이 나니까요. 다섯 여섯 우리 큰 집은 11예요. 11을 낳았어요. 10남매. 그러면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엄마 젖이 어디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 밥할 때 이제 한참 끓일 때 그 미움만이야. 그 미움. 그거를 먹고도 어렸을 때 자란 애들 있잖아요. 아기 깐난아기 때. 그런 애들은요. 커가지고 배고픔을 못 참아요. 애기 젖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 이거. 그냥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방송에서 불교 방송에 이런 얘기 이런 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조금씩 뽑고 경전에 있는 얘기, 인터넷에 있는 얘기, 의학 상식 이런 걸 전부 발췌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야 될 대상은 전 국민 다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두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당사자인 애기 아빠, 엄마, 또 옆집 사는 이모, 고모, 삼촌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그러니까 훌륭한 아기들이 잘 많이 커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중심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불교 방송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잘 들으시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없으니까 요쯤에서 끝내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